네, 암호를 풀다 이번 시간에는 좀 암호화폐 진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진화, 포켓몬도 아니고 암호화폐 진화, 어떤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보통 이제 세대라는 거를 구분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유난히 1세대. 또. 네, 맞아요. 예전에 벤처도 벤처 1세대, 2세대 이렇게 구분했던 것처럼 그냥 1세대 그러면 뭐 비트코인이 당연히 1세대인 거고요. 그렇죠? 예. 네, 2세대가 이더리움이라는 건 뭐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 사람들 간에 얘기할 때 뭐 당연히 그렇게. 근데 이제 3세대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약간 이제 논란의 여지가 좀 있어요. 지금 이게 3세대냐?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생각하기에 3세대는 아직 안 온 거 아닌가.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요. 3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왜냐하면 뭐 오늘 뭐 이제 위원님도 그렇고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3세대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코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뭐 제가 하나 예를 든다 그러면 아이오타 같은 코인들이 이제 그 대상 중에 하나예요. 왜요? 근데 이제 이 아이오타라는 코인이 3세대 코인이라고 얘기되는 그 뭐 배경이라 그럴까요? 이제 그걸 설명하기 전에 하나 먼저 설명한다 그러면 이 코인이 기본적으로 원래 하던 역할이 있죠. 그러니까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간 건 단순히 P2P 거래가 가능했던 것들이 가능한 게 비트코인이었는데 거기에 갑자기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걸 넣어서 뭐 이걸로 계약을 할 수 있고 계약이 컨디션이 성립이 되면 바로 실행이 되고 뭔가 보상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기능이 들어가면서 이제 2세대가 됐는데 그러면 원래 활용하는 방식에다가 뭐가 덧붙여지면 그게 3세대인가 아니면 그런 방식이 아니라 또 다른 방식의 어떤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개념을 실현하는 게 진짜 3세대가 아닌가 이제 이런 논란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후자의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쪽인 거죠. 위원님은 단순히 뭔가 이제 기능이 추가되기보다는. 네, 뭐 저도 뭐 이제 공감을 하는데 네. 어쨌든 이제 그 3세대는 우리가 이제 1세대, 2세대 이제 넘어가면서 1세대, 2세대의 어떤 그런 단점들 그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제 우리 저기 뭐 2세대 이더리움 대표들은 2세대 우리 저 블록체인 그 2세대 블록체인 대표들은 이더리움인데 네. 어쨌든 그 이더리움 자체만 봐서는 그 자체 플랫폼만 봐서는 그 폐쇄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3세대라 하면은 그 서로 다른 플랫폼끼리의 어떤 연결.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특히 블록체인 쪽에서는 우리가 요새 논란이 많은 이제 그 퍼블릭 블록체인, 공공 블록체인.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블록체인의 어떤 본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각 연합체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요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뭐 암호화폐가 필요 있다 없다 할 때 어떤 퍼블릭, 사적인 블록체인. 그래서 이 3세대 블록체인 기술은 이 저기 뭐야 퍼블릭, 프라이빗 다 연결하는 그 다음에 모든 산업에서 다 들어 쓸 수 있는 뭐 예를 들자면은 저는 잠깐 제가 이제 뭐 알기 쉬우시게 예를 드는 거는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앱이 있는데 네. 별도의 어떤 프로그래밍 하지 않고도 이게 앱스토어에도 돌아가고 플레이스토어에도 돌아가고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3세대다 그러는데 말씀대로 사실은 여기는 이런 기술이기 때문에 3세대라고 뭐라고 똑부러지 말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애매하거든요. 얼마든지 우리 2세대 블록체인이 3세대로 진화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조금 하나 더 덧붙이면은. 그럼 1.5세대는 뭐예요? 그게 이제 구분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다 애매해. 뭐 2.5도 있고 뭐 네. 실을 수 있겠죠. 뭐 발전이 안 됐다. 아직은 뭐 그런 의미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면 이제 예전에 어떤 사례로 보면 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싸이월드라고 이제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는 서비스. 그렇죠. 근데 처음에 이제 세이클럽이나 우리가 예전에 그 채팅 서비스에서 웹을 만들고 웹에서 이 싸이월드라는 미니홈피가 나왔을 때 굉장히 센세이션했어요. 그쵸. 센세이션이었죠. 뭐 모든 유저가 그걸 쓸 정도였으니까요. 대단했죠. 근데 사실은 그게 개념이 그거잖아요. 저마다 이제 개인의 홈페이지가 만들어지고 맞아요. 개인의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공간에 누군가가 방문을 해서 흔적을 남기고 대화를 나누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근데 사실은 그 전에 광고로 하면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 뭐 cherim.hium.com 해서 CF가 있었어요. 체림이 주인공이 된. 근데 그 홈페이지도 그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개인 간의 기능, 개인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거죠. 쉽게 그런 서비스가 있었는데 그 서비스는 사라졌고 싸이월드는 성공하게 됐었죠.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개인의 홈페이지를 만드는 건 똑같아요. 근데 싸이월드가 해낸 건 그 개인들 간의 연결이 유기적으로 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블록체인하고 약간 상반되는 개념. 그 전에 하이홈이라는 서비스는 개인의 홈페이지가 웹상에 쫙 퍼져 있는 건데 그렇죠. 그걸 한 서버로 모아서 우리 안에서 움직여 해서 만든 게 이제 싸이월드죠. 네. 근데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싸이월드가 이제 이 우리 IT 역사에서 이렇게 사라져 갈 때 언론에서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 시대에 부응하지 못했나? 왜 싸이월드는 이렇게 없어질 수밖에 없나? 왜 빨리 재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거기서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로 거듭나는 건 어렵죠. 완전히 이건 유전자가 다른 거거든요. 네,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제 공간에 들어와서 제 공간을 만들고 누가 들어와서 저한테 흔적을 남기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의 사용자들이 좋아하는 SNS는 내가 만든 어떤 컨텐츠가 세상에 오픈되기를 바라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오픈되는 걸 내가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연결이 되면 그 피드가 저한테 뜨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방문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큰 어떤 변화가 있으면 그건 세대 구분을 하는 게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1세대 비트코인, 2세대 이더리움 여기까지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오타 같은 경우가 자 IoT 단말기들 간의 통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통신이 이루어지는데 단위가 너무 작으니까 그 단위 적은 게 뭐 몇 전, 우리나라 돈으로 해서 몇 전 이런 단위까지 거래가 돼야 되는데 그 거래가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용자분들이 조금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시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센서부터 뭐 갖가지 측정 기기, IoT 기기들이. 근데 외부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 있어도 그들끼리 통신을 할 수 있어요. 집에 있는 보일러, 냉장고, 인터폰, 전화, 기타 모든 IoT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연결된 기기들은 자기들끼리 통신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통신을 못 하죠. 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그거를 뭐 삼성에서 뭐 어떤 스마트홈, 뭐 LG의 어떤 스마트홈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엮어내려고 하는 거고,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이 이런 포털들도 전부 지금 집안에 지금 너도나도 이제 지인이니 뭐니 해서 이제 말로 해서 인공지능으로 내가 원하는 걸 찾아주는 서비스를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집안의 어떤 허브를 하나 딱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싸움인 거거든요. 걔가 가서 앉으면 그걸 통해서 냉장고부터 아까 말씀드린 집안의 모든 제품들이 거길 통해서 연결이 돼야 돼. 그렇죠. 냉장고에 뭐 온도 낮춰줘, 뭐 에어컨 틀어줘, 히터 올려줘.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갖다 놓으면 그 스피커를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허브 역할을 갖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가 통신이 되게끔, 그러니까 이제 IoT 단말기들 간에 벌어지는 이 데이터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건데, 아, 그러니까 처음에 들을 때는, 이게 3세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도 했었습니다. 근데, 네, 저도요. 예, 근데 잘 보면 그냥 기능이 추가된 것 같아요. 그냥 기능의 추가. 예. 근데 이걸 3세대로 봐야 되느냐. 그냥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2.5, 1.5, 2.3, 뭐 2.7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뭐 그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아마 1.5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버전, 그러니까 이제 그 완전 버전은 이제 2가 될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1에서 2, 3 이제 그 이제 2로 그러니까 3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아니 2로 넘어가는 그때 어떤 버전. 우리가 보통 이제 보면은 그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표시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2.1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제 1.5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고 뭐 저는 한편으로 맞다고도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똑부러지게 이건 1세대다, 2세대다. 그러면 1세대의 비트코인 지금 못 쓰느냐?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3세대는 그 융합이 아니겠느냐? 융합. 모든 걸 다 연결하는. 그렇죠? 1세대, 2세대 다 망라하는. 그러면 4세대는 뭐냐? 그렇죠? 그래서 그 이런 이제 그 단순적인 어떤 수적인 구분은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현상 그거를 기술을 어떻게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그냥 단순한 어떤 시대별로 그렇죠? 네, 1세대는 맨 처음에 나왔으니까 됐고 그거를 조금 개선하는 게 2세대다. 3세대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사회 모든 기기가 사물간의 어떤 다 연결이 되고 그 사물 간에 어떤 서로 대화를 하고 사람도 모르게 또는 우리 인간은 또 우리 스마트 기기와 또 사물이 대화를 하고 그 과정에서의 어떤 인센티브 내지는 어떤 이제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이제 암호화폐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가는 그래서 그 기술을 바로 이제 그게 세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진화에 대한 얘기는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암호화폐 진화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